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기업인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광복절 특사 선정의 배경과 함께 오늘 나온 전국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광복절 특사 가장 관심사가 경제인 특별 사면이 어느 정도 폭으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예상보다 어땠습니까? 예상대로였습니까? 예, 비교적 예상한 대로다. 왜냐하면 예. 이제 우선은 그동안에 그 롯데 그 승계 문제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재벌들의 그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반영이 됐고, 말하자면 국민들이 재벌에 대한 인식들을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네. 정부에서도 그런 걸 고려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대통령의 그 원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남발하지 않겠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 그러니까 권력과 그 부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특별 사면, 그러니까 특별 초법적인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절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와 예. 그다음에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인 14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 네. 대통령의 공약과는 대선 공약과는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게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네.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최근까지는 아닙니다만 송환종 특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특별 사면은 좀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올해 5월달 얘기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경제인 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었거든요. 네. 지난달 13일 날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롯데 경영권 다툼 때문에 과연 얼마나 어떠한 폭으로 이제 특사를 할 것인가 경제인들 그리고 이제 정치인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정치인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김승현 회장이 관심거리였는데 집행유예 상태잖아요. 네. 일단 빠졌습니다. 그래서 등기 임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최태원 SK 회장은 사면에다 복권까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등기 임원이 돼서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반면에 지금 SK는 좀 축제 분위기일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한 2년 반 정도 복역을 했고, 3분의 1이라는 이제 가석방 요건을 이제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제 1순위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 사면에다가 또 복권까지 단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이번 복권된 것은 중요한 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면을 통해서 형이 정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복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재벌 총수로서 등기 이사가 돼야만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됐기 때문에 네. 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돼서 아마 SK는 상당히 축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경련도 사실 이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그 사면이 많이 단행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제인이 좀 축소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아까 예.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이제 화두가 있는 것이고 네. 물론 이제 재벌 총수를 사면 석방하는 것이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별도의 논란이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러나 어쨌든 기정사실화 됐던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2차례 또 사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원칙들이 고려된 것 같고 특히 이제 LIG 그룹의 구본상, 구본엽 형제 이 두 분이 사면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죄 자체가 1,800억 정도의 사기성 CP라고 그래요. 기업어음 이것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경제 활성화라는 것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최대한 자제한 듯한 그러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번 사면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이제 두 번째 사면이죠. 사면이고요. 경제인 사면을 이제 엄격히 하겠다는 원칙도 이제 고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20만 명에 대해서 이제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220만 명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내일은 또 임시 공휴일이고 고속도로도 이제 무료로 이제 다닐 수가 있는데 경제 살리기에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어쨌든 뭐 내일이 임시 공휴일이니까 사흘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소비 진작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뭐 하루 정도를 해가지고 이 자체가 경제 활성화에 뭐 결정적 계기가 된다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데 네.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뭐 먼저 좀 얘기해 줬었으면은 좀 이 휴일을 맞는 국민들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또 공휴일을 하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데 저는 뭐 전혀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언론에서 가끔 그 사기 진작이란 말이 나오는데 좀 네. 그런 용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주인인데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을 뭐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말 나온 김에 사기 진작이란 말은 좀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교수님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 우선 공휴일이 한 열흘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공휴일이라는 거는요, 특히 기업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들이거나 그다음에 가족. 만약 어머니들은 이제 공휴일이니까 어린이집이 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어도 한 달 대개는 연초에 결정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네. 그런 경제 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긴급 조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네. 70주년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휴일 결정 자체가 너무 임박했다. 예. 임박하게 해가지고 그 효과가 그만큼 못 날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현상은요. 옛날에는 특히 제조업과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이 늘면 생산이 침체가 된다 이거죠. 예. 준다 이거 생산량이 주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 진작 쪽으로. 근데 이 소비들을 좀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공항이 붐비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말로 우리 국내 그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것인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의 기대만큼은 효과가 없을 그럴 것 것이다라는 같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다뤄보죠.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데 말이죠. 네. 뭐 어떻게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며칠 전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어요. 예. 박기춘 의원이 탈당도 했고 또 내년 총선거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네. 게다가 뭐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꼭 구속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좀 가혹한 거 아니냐, 꼭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여론이 여론이 아니라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해 준 건데 예. 이제 정족수가 과반 출석에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과반 출석에 이제 출석위원 과반 찬성인데 네. 지금 여름철에 휴가 가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반 정족수가 될지 그러나 어쨌든 새정치연합의 이 박기춘 의원의 혐의는 본인도 인정했습니다만 네. 조금 정도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그 금품 수수액도 많거니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뭐 저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잠깐 있었던 얘기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그 지문을 왜 지우지 그랬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 증거 은닉죄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민들 그 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단지 정족수가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금 의원들을 참여하도록 독려를 네, 하고 있다고 독려하고 하지 있죠.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통과되리라. 그러니까 가결될 지금 걸로 뭐 보십니까? 보도되는 거는 뭐 안 될 그 변수도 가능성도, 있다 예. 있는데요. 예. 우선 새누리당 의원만 158명이죠.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는 14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반수를 새누리당 의원만도 초과한 상태고 물론 해외 출장 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다 이건 나와야 될 거고요. 여당 내에서도 중요한 거는 여당 내에서도 이거 방패 국회는 안 된다. 여론의 그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특히 친노 계열 이분은 이제 비노 계열이라고 한다면 친노 계열 의원들은 아마
야당의 선명성을 위해서도 뭐 진보라는 게 개혁을 하는 거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도 앞으로는 이 방패국회라든지 등등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상당히 제한해야 될 거다, 줄여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는 만일의 경우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회는 아마 거의 폐기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나올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또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참석해서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적 과반수는 참석하고 과반수 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19대 국회 들어와서 체포동의안 그 표결에 붙여진 것이 5번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2번은 이제 부결이 됐었고 이번이 6번째예요. 3번 통과됐죠. 예. 지금까지. 6번째인데 양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통과될 것 같아요. 박규춘 의원이 지금 많이 읍소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개별 의원들 읍소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방탄국회가 되는 거죠. 완전히 네. 통과가 안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여론의 역풍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회 폐지론이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국회 폐지론이란 말은 뭐 흔히들 많이 나왔던 말이긴 합니다만 특히 야당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네. 어쨌든 박규춘 의원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혐의를 둔 의원이 그야말로 국회 특권 뒤에 숨는 거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건 뭐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의 여론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체포동의안 낸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은 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거의 재택 수준에 가까운 그 혐의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안 해준다면은 또 본회 일정에 합의한 것도 아닌 게 아닌데 네. 본회 일정에 합의해놓고 그 부분을 통과를 안 시킨다? 그거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통과될 걸로 보신다. 네, 저도 조금 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새누리당이 이제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아니다 하면서 선을 긋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니, 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지금 뭐 성추행 뭐 의혹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 사실 뭐 다 여기서 뭐 그런 논제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자체도 그렇고 경찰이 상당히 이 수사를 좀 은폐한 듯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탈당했다고 다 됩니까? 그 사실 저는 박기춘 의원은요 탈당한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 안 하고 탈당이나 하고 그러면 그런 상태로 박기춘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그랬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총선 불출마죠. 예. 그러니까 심학봉 의원의 경우도요. 탈당으로 그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직 제명시켜야죠. 일반 국민의 도덕 수준보다 낮은데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게 말이 됩니까?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전 그 심학봉 의원도 국회에서 제명시키고 국회윤리 특위에서 박기춘 의원도 좀 더 나아가서 의원직 사퇴까지 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네. 근데 심학봉 의원의 케이스는 이게 지금 논쟁, 이게 이제 저 판결이 나야죠. 그러니까 박기춘 의원의 경우는 혐의가 거의 사실상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심학봉 의원은 서로 지금 논쟁하고 네네. 있었지만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인데 아니, 논쟁에도 본인도 거의 사실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물론 사실인데 무죄 추정이 원칙이 있는데 부도덕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확실히 확정이 돼야 이제 징계위원회 해부되는 거고 네. 아직 그 판결을 안 받은 사람한테 징계 죄를 징벌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절차상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간을 두면은 나중에 결국 징계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지금 뭐 당장 징계유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윤리특위에 그런 뭐 근거가 없으니까. 네. 단지 새누리당에서 선을 긋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네.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이고 광복절인 이제 15일에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 특히 대북 대일 메시지가 이제 어떤 내용이 될지 이제 관심인데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대북 대일 문제가 아마 가장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 중요한 이제 아마 부분이 될 텐데 우선 대북은 당장 이제 그 지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 대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그런 남북한 간의 협력 문제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한 그러니까 강경과 협력
이게 두 가지를 이게 서로 잘 이게 조화시켜야 되는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네. 지금 대일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베 수상이 예. 내일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담화를 발표할 네네. 텐데 그 담화 내용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자기네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부리고 한국을 식민지화한 거 이런 것들을 아마 나름대로 정당화시키고 사과나 이런 쪽은 전혀 하지 않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아베는 지금까지 주장한 게 적극적 평화주의,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걸 그런 이름 하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다른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 아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위가 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원칙, 기본 원칙. 사실 한일 관계가 현 상태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분명히 양국한테는 그 양국의 국가이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비전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건부가 당연히 되겠죠. 네. 사과나 뭐 이런 거를 먼저 받고 또 예.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어떻든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양국 관계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베 총리의 담화의 수위는 일단 뭐 현실적으로 뭐 양 교수님 말씀이 방향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아베 담화의 수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93년도에 고노 담화라든지 1995년도에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적어도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위법성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식민지 지배나 침략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래야 우리 한국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설정할 명분이 생기는 건데 예.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뭐 지난번에 아사히 신문과 일본 NHK의 보도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설령 사죄 표현을 담다하더라도 네. 자신이 사죄하는 게 아니라 과거 그 과거에. 총리나 그 고노 장관의 담화를 인용하는 수준의 사죄는 계승한다, 전혀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베 담화의 수준을 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일 관련 발언의 수위가 결정되지 네.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북 메시지는 좀 어떤 내용으로? 대북 메시지는 일단 뭐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그건 완전한 도발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하고 이 철책은 완전 우리 남쪽 영토란 말이죠. 네. 물론 비무장지대입니다만 거기 이제 지뢰를 갖다가 심은 거 거기 매설한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천안함 폭침 못지않은 건 도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원점 타격이나 지휘부 타격을 할 수 없는 겁니다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물론 그런 원점 타격이 더 이제 이 확전 가능성이 있어서 대단히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로서는 뭐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그런 강경 메시지 안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단호히 대처한다는 이미지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죠. 원칙을 강조해야 된다는 강조해야 말씀이시죠. 되겠죠. 예. 예. 자, 광복절 특사 선정 배경 등을 좀 짚어봤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